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이들이 토착외구 등 모욕적인 노래를 불러 라면서 최근에 발언한 거 오늘 기사가 하나 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 6일 페이스북에 지난 8월 자유한국당 해체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던 나는 어제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면서 바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을 보고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토착외구, 적폐청산, 적폐기레기 등의 정치적이고도 모욕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면서 서겨라 서겨라, 자한당 조중동 모조리 없애자 라는 어른들도 입에 올리기 어려울 극단적 표현을 그것도 순수한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개사해 부르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나쁜 사람들, 천벌을 받을 사람들, 이념 앞에 아이의 인권도 순수함도 모두 짓뭉개버리는 잔인한 사람들이라며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당신들이 지구 저 건너편 소년병을 동원하는 극단주의 세력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친북 수구 좌파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죠.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악행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들, 그리고 아동의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념투쟁에만 정신이 팔린 수구 세력들이라며 친북 수구 좌파 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고 마음이 아파오는 주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네, 사퇴하시고 조사받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답을 왜 굳이 그렇게 주말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고민을 깊이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감히 입에 인권이라는 말을 올릴 수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란 말을 요즘 자꾸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는지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진짜 독재야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어땠습니까? 네, 반민특위 그런 거 막 다 탄압해갖고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고, 그 친일 매국 세력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리고 제주 4.3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감히 어디 함부로 인권을 운운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독재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독재라는 말을,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독재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 설령 A라는 사람이 독재라고 얘기를 한다 해서 B라는 기자가 그걸 받아 쓴다. 이 A, B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독재 정권이면 간단해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5살짜리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분들은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하면서 일부러 저렇게 덮어두고 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별력 정도는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입에 함부로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중국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막 보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막 자꾸 욕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막 얘기하다가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독재 국가를 저들도 알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 기사는 2018년 4월 4일 문재인 빨갱이 외친 대구 초등학생들 알고 보니 어른들이 시켰다. 네, 동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친박단체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어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 한마디라도 했었나요?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먹을 걸 주면서 시켰다고 합니다. 다들 정말 황당하고 열받으실 텐데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일대 학생 학적부를 통해 알아본 바, 이제 그 미국 미시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아들 김현조 씨의 생년월일이 이제 저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LA에 사시는 미시님들이 김현조 군의 미국 출생 기록을 찾겠다고 하는데요. 만약 소문으로 떠도는 그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을 했다면 반드시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소를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1994년까지의 출생 기록은 전산 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 2001년 사이 기록은 직접 찾아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말이 지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미국 동포들도 한국의 국민들께 힘을 보내드린다 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3년 전쯤이죠. 2016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딸 성적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 최근에 제가 영상을 뭐 생방송에서도 그 다루긴 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성신여대에서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내일 오전 중에 이 영상을 편집해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지금 대학에서 그렇게 직접 그런 수사를 요청한 거는 보통은 대학의 그 명예와 그런 권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걸 덮으려고 하지, 공개적으로 저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죠. 근데 지금 성신여대에서 과거 심하진 총장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직접 공개 수사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 대학에서 이렇게 직접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흔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안진걸 소장과의 통화에서도 그랬듯이 거의 지금 이젠 끝났다, 더 이상 이건 막을 수가 없다, 뭐 이해로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들 제1저자, 뭐 제4저자 무임승차, NHSE, 그 다음에 EMBC, 그 다음에 미국 고등학생이 뭐 서울대 연구실 빌린 거 이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만간 공개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심적으로 되게 뭔가 불안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당연히 알 테고, 거기다가 안진걸 소장께서는 4차 고발을 예고하셨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3번이나 고발을 했는데 여태까지 묵묵부답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검찰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서 검찰은 뭐 공정한 수사,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그 표창장은 그렇게 뒤지려고 압수수색까지 이미 기소를 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또 쇼를 하고 있고, 그 이번에 또 정경심 그 교수를 또 2차례나 또 부르기도 했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들 앞에 정의란 게 있을까? 뭐 공정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도 될까? 그래서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국민들이 뭐 언론개혁을 바라는 사람도 상당히 지금 많고,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여태까지는 국민들이 어떤 프레임을 자꾸 던져놓으면 거기에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잊고 외면을 했어요. 그렇게 성공을 해왔죠. 실제로 저들이 실컷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른 프레임 딱 던지면 영화 더킹 같은 데에서 보셨듯이 프레임으로 프레임을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들이 막 여기에 뭐가 떨어지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관심을 끊었는데, 지금 이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거에 낚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히나 저도 계속 물고 있어요. 제가 막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막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파고 있진 못하지만, 저한테 들려오는 이런 제보들이나 뭐 심지어 저한테도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가 뭐 고발하든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절대 쫄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많이 알려야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를 지금 1인 미디어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좀 그 이런 한 번 어떤 잘못된 거를 갖다 물면 제가 그 과거에 가짜 대학교랑도 싸워가지고 몇 년 동안 소송전 걸고 막 되게 피곤한 싸움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그냥 봐줘버리면 답도 없는 짓을 또 하고 다니겠다. 그럼 결국에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다루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고요. 요 내용 또한 따로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지난번 생방에서 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그 다음에 성신여대 관련된 콘텐츠도 계속 다룰 겁니다. 끝까지 가야죠. 아마 보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봤던 내용, 제가 만약에 지금 한 내용을 또 공유하면 아, 나 저번에 봤던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많이 뿌려주세요. 이게 언론에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직설 그 본부장 하시는 분 정주식 본부장님이 자한당한테 1억의 손배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막 기사 내리면 1억 그것도 없는 일로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기사들 다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저희가 항상 넘어가다 보니까 애꿎은 조국 장관 딸 지금 표창장 때문에 이 난리가 날 동안 저들의 중범죄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고 이제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도 꾸준히 편집해서 알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올라오면 좀 이렇게 뭐 재미가 없다 혹은 뭐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씩 더 봐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더 많이 알려져야 저들도 뭐 압박을 하던가 오죽하면 안진걸 소장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발 고소 좀 해달라고.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오죽하면.